와. 구름 남쪽의 아름답고 신비로운 땅 윈난. 그곳은 대자연의 장엄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고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가진 다양한 소수민족의 삶을 만날 수 있는 곳이며 또한 마방의 후예와 함께 인류의 오랜 교역로인 자마고도를 밟아볼 수 있는 땅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곳의 깊은 숲속에선 마지막 원시 부족인 두롱족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중국의 윈난. 언제나 제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 땅으로 떠나볼까요? (2006년) 저는 여행가로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세계 여행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라인 중국에서 윈난성의 매력에 빠져버린 저는 세계 여행의 마침표를 찍어버렸는데요. 그 첫 여행지는 바로 동찬의 홍토지입니다. 동찬은 윈난성의 중심 도시인 쿤밍에서 차로 약 3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홍토지에 들어서자 주변 산에서 서서히 계단 식밭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반일 나가는 여인네를 발견했는데 마치 영화 배너에서처럼 수레를 끌고 가네요. 아, 왔다. 홍토지를 감상하기 전 먼저 맛봐야 할 것이 있답니다. 역시 여기 홍토지 하면은 감자거든요. 역시 홍토지 입구라고 감자를 많이 파시는데 홍토지 감자는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맛을 좀 보겠습니다. 土豆这里是红土地的对你们本地的产是吧你自己种的是吧 감자가 노릇노릇 잘 구워졌습니다. 와 맛있겠다. 감자와 유채꽃은 이곳 홍토지의 주작물이죠. 这个土豆什么时候挖的9月份，这个是9月份挖的，去年9月份的你们一般这里4、5月份就种4月份就种了，不到4月份、2月份。 드디어 윈난 식경 중 하나인 홍토지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오랜 세월 흙 속에 철분이 산화되어 붉은 빛을 띠고 있는데요. 이곳은 매년 5월과 11월 사이 작물이 자라나고 갖가지 색의 꽃이 필 때가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특히 5월부터 6월까지는 분홍빛 감자꽃과 보랏빛 묵꽃 그리고 황금 물결의 밀이 붉은 땅을 수놓는데요. 제가 이곳 홍토지의 비경을 오늘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와본다. 와 홍토지는 자라는 작물의 색깔에 따라 붉은색이 조금씩 달라 보입니다.
마치 대지 위에 비단을 깔아놓은 듯 그 오묘함과 아름다움에 그저 감탄사만 절로 나올 뿐입니다. 한 편의 시와 같고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이곳은 그야말로 대지의 예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이곳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정말 이렇게 붉은색 이런 홍토고원이 이렇게 도화지가 되고, 그리고 이들의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의 선조로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그 도화지 위에 스케치를 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갖가지 색깔이 나오게 하면서 색칠을 하면서 자연이라는 도화지 위에 사람이 그려놓은 정말 아름다운 한 편의 그림 같습니다. 홍토지는 대자연과 인간이 탄생시킨 또 하나의 경이로운 작품입니다. 여기 계곡 이름 자체가 그 이슬이 내리는 계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풍광만큼이나 아름다운 이름도 지어졌는데 정말 언제나 봐도 절대 질릴 수가 없는 그런 풍경이에요. 그리고 좀 더 가까이에서 본 홍토지의 풍경엔 이 붉은 대지를 일구고 가꾸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你好，你好，现在你们做什么？种玉米。种玉米是吧？ 아. 여기 옥수수를 심으시려고 지금 이렇게 비닐 작업을 하고 계시네. 이 가파른 비탈에서. 这个是种玉米现在。种玉米。我看得到那个对面你们那个收那个麦子啊。现在不收吗？今年你们来批了15万了，已经是，只有我们这边有小点了。 흙반, 자갈반인 이 땅에 주민들은 예로부터 계단식 밭을 만들어 농사를 지었는데요. 감자, 밀, 유채, 메밀 등을 1년 4계절 번갈아 가며 키운답니다. 그렇게 홍토지는 생명을 틔울 준비를 합니다. 한쪽에선 밀 수확이 한창이랍니다. 같은 곡식이겠지만 저는 조금 남달라요. 정말 이 고원에서 정말 좋은 햇빛을 받으면서 정말 이 비옥한 이 황토 땅에서 이렇게 자라난 밀들은 얼마나 맛이 있을까요? 그런 여기 사는 농민들의 그런 수고로움이 고스란히 좀 느껴집니다. 저도 밀 수확하는 것을 좀 돕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곳에서 낫으로 밀을 베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째로 뽑아냅니다. 정말 이래 뽑는다는 걸 처음 보는데 막상 뽑아보니까 굉장히 쉽게 뽑히거든요. 낫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알겠어요. 해발고도 2000m가 넘는 고원, 거기에 20-30도 경사진 비탈길에서 일일이 손으로 이루어지는 농사일은 녹록지 않은데요.
脆的声音，沉默的守护着你，沉默的。 그런데 이 고된 노동에도 이들에게 부러운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풍경입니다. 大家都吃着聊着笑着，今晚多开心。 여기가 가파른 비탈이라서 뽑는 게 쉽지가 않아요. 평지가 아니라서. 근데 그런 수고로움을 덜게 해줄 풍경이 제 등 뒤에 있으니까 힘든 일이 힘들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我羡慕你，你们天天看这么漂亮的风景啊，怎么样？啊？不好看，这么漂亮怎么不好看？看也放的了已经。好收啊？好收，今年这个磨子不好。不好是吧？结肠啊，今年。为什么？没下雨了，没下住雨啊，这个点下个就长得就成这个样。天气就太干燥了是吧？ 그저 아름답게만 생각했던 홍토지. 하지만 막상 들어와 보니 이 땅엔 사람들의 수고와 땀이 진하게 배어져 있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얻은 귀중한 보물입니다. 부지런한 손길로 수확한 밀을 수레에 담습니다. 아이고 이 비탈이. 이곳도 밀 수확이 끝나면 옥수수를 심을 거라네요. 그땐 또 어떤 색이 이 땅 위에 그려질까요? 예, 아까 오다 보니까 이쪽으로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사람은 그냥 빠른 길로 다니고 마차는 좀 이렇게 조금 넓은 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네요. 주인 아저씨가 수고했다고 수레를 태워주십니다. 홍토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땅을 지켜왔죠. 고산지대인데다가 비탈진 언덕에 밭과 논이 있으니 소와 말은 어느 집에나 있습니다. 농사에도 물건을 운반하는 데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아, 이 주방이네. 你好，你好，你好，做饭。啊，谢谢。是你的爸爸吗？你好。할머니시래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你好。人家你好。你好。你好。안녕하세요. 话题嘛，人家你好，啊，我好，人家你好啊，你好. 뜻도白。 할머니가 말을 전혀 못 我送 알아들으십니다. 的还听不见， 아, 听不见.呀，你好.一口， 这个太阳。 흔쾌히 식사까지 대접해 주는데 음식 모두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들었답니다. 대대로 농사를 지어왔던 홍토지의 경작지가 지금과 같이 대규모로 이루어진 건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답니다. 下后来集体才分的，你听不着个？还有解放了， 아. 全中国解放了，他们才分的土地。 그러면서 산의 나무도 자르고 본격적으로 땅을 일군 거죠. 그 풍요로운 땅만큼이나 넉넉한 이곳의 인심이 느껴집니다. 啊，谢谢你。啊，那我走了啊，谢谢。
啊，谢谢，啊，谢谢，那走了啊，再见，再见，下次我再来玩吧啊，下次来。 홍토지는 일출 이후 오전까지와 석양 직전이 가장 아름답다 하는데요. 그 풍광을 보고자 하는 건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뿌옇게 피어오른 안개 속에 슬며시 자신의 모습을 감춘 홍토지가 아침 햇살에 물들어갑니다. 나무가 드문 이곳에 천년 동안 이곳을 지킨 오래된 나무가 있습니다. 들판 한가운데 서 있는 이 고목은 천년용수라 불리는데 이곳 사람들에겐 신령한 나무로 대접받고 있죠. 지금 생각해보면은 홍토지가 개간이 되면서 아마 많은 나무들이 다 없어져 버렸을 것 같아요. 이 나무가 지금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지금 천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거든요. 아마 그 천년이라는 시간을 이 나무가 여기고 홍토지를 내려다보면서 그 홍토지가 겪었던 수많은 사연들이 이 나무는 다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나무에 스치는 바람 소리가 마치 그 천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참을 바람 소리에 귀 기울였는데요. 바람을 통해 이곳 자연이 품은 수많은 이야기가 제 가슴으로 전해지는 듯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특별한 풍경에 그 아름다움에 그냥 감탄만 하고 돌아갔는데 이번 여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소소한 일상 얘기도 들을 수 있었고 정말 이 홍토지가 처음 생겨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그런 이야기들을 이 천년 먹은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이 바람 소리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굉장히 특별한 것 같습니다. 홍토지는 장엄한 대자연 위에 인간의 힘으로 이룩해 놓은 위대한 예술 작품이죠. 이 고요한 풍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곳 사람들의 삶이 느껴집니다. 윈난의 수려한 자연을 만나러 가는 길, 다음 여정은 웬모의 토림으로 향합니다. 토림은 성림, 우림과 함께 윈난의 3대 숲이라 불리는 곳이죠. 창밖으로 그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니 점점 마음이 들뜹니다. 그리고 드디어 웅장한 토림의 위엄이 드러납니다.
황토 모래의 거대한 흙기둥들과 깎아지른 낭떠러지를 이루고 서 있는 토림이 시선을 압도하는데요. 와. 이들은 오랜 세월을 두고 비와 바람에 깎여나간 흙이 볕에 말라가며 단단히 굳어지며 지금의 모습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가까이 가니 그 규모와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마치 진흙으로 빚은 것 같아요. 와, 어떻게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자연이 시간을 인내하면서 그 시간 동안 비와 바람이 조각해 놓은 그런 조각 예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웅장한데요? 토림은 지질박물관이라 불릴 만큼 신비한 지형을 간직하고 있죠. 때문에 이곳엔 기나긴 세월 동안 있었던 지구 활동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찾아볼 수 있답니다. 像我们这个土林呢，它是最早形成于150万年前，是一片有水的湖泊、河流，地壳运动就被抬升起来了。然后雨水呢不断的冲刷，就形成各种各样的形状。那在雨水不断冲刷的这个，随着时间的推移，不断的冲刷呢，它还会越来越小，直到消失。所以每一张照片都将成为绝版，消失了就没有了。 기기묘묘한 토림의 모습은 지금도 서서히 바람과 비에 의해 조각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둥이 받치고 그 위에 토주가 하나 더 있어요. 那我看这个土著啊，这个每层每层都为什么一模不一样呢？对，因为它这个以前是在水里嘛，就湖泊的时候呢，河流和湖泊的时候呢，就每一次涨水啊，它都会有一个沉积层，所以它每一层呢，它的土壤团粒就不一样。你看这些都是沙石嘛，你看明显是在水里面的。然后它这一层是土和沙，然后它上面又是沙石，所以它每一层的土壤团粒都不一样。 어떻게 이런 모습이 생겨났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눈만 아니라 마음까지 너무 시원해집니다. 여기 토림에서 제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 지구가 인내한 억겁의 시간이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곳이 흑토자에 수풀림자를 써서 토림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에 와서 보니까 정말 그런 흙으로 만든 기둥들이 마치 숲을 이루듯이 그런 풍경들이 펼쳐지는 게 정말 토림이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잘 지었고 그런 그 토림에 걸맞는 풍경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时而独立，一股情人潮，再不情人归。 토림을 떠난 저는 세계 자연유산인 성림을 보기 위해 떠납니다. 성림은 중국 국가 등급의 풍경구, 즉 우리로 치면 국립공원 같은 곳인데요. 고생대에 형성된 전형적인 카르스트 지형인 성림은 3억 년 전만 하더라도 바다 밑에 있었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3천만 년 전, 이 지역이 지각 변동으로 솟아오르면서 바다가 아래로 내려가고 지금의 절경이 바다 위로 솟아오른 것이죠. 성림, 예, 돌의 숲이라는 이름답게 정말 대단한 풍경이네요. 성림에 들어서면 이곳에 거주하는 샤니족이 전통 의상을 입고 관광객들을 맞이한답니다. 성림은 보통 대성림, 소성림, 외성림 등으로 구분하는데 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곳이 바로 이곳 대성림입니다. 야. 야. 입구인 석병풍을 들어서면 마치 미로와 같이 돌기둥 틈새로 여러 갈래의 길들이 이어져 있는데요. 정말 이곳에 들어와 보니까 그 성림이라는 이름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정말 이 어마어마한 돌기둥들이 정말 빼곡히 들어서 있는 게 성림이라는 이름이 정말 그렇게 헛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예전에 지진 때 저 위에 걸려있던 돌이 지금 떨어지다가 이렇게 걸려있는데 여기 지방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갈 때는 하늘에서 천벌을 내리기 위해서 저 돌이 떨어져서 사람을 다치게 한다는데 저는 괜찮을까요?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어쩐지 떨리는데요. 다행히 제가 천벌받을 일은 안 했나 봅니다. 휴, 10년 감수했네요. 이렇게 성림 안에는 지진으로 인해 떨어진 돌들이 있어 또 다른 기이한 풍경을 자아내고 있죠.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상황일까요? 사람들이 갑자기 이곳에서 높이 뜁니다. 왜 뛰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방금 저기서 왜 뛰었냐면은 돌 모양 보시면은 이빨을 치아 닮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현지에서는 여기 점프해서 저 돌을 만지면은 가지고 있던 치통이 사라진다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구불구불 울퉁불퉁한 돌들 사이를 걷다 보니 혹시 바닷속을 헤매는 것이 아닌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화석이 된 산호가 바위에 붙어 있다는 이곳 건봉지는 이곳이 과거 바닷속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다시 길은 성림을 굽어볼 수 있는 망봉정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와.
정말 어떻게 이런 지형이 생길 수 있는지 너무 신기합니다. 빼족빼족 갖가지 형상으로 솟은 돌숲의 바다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에서 보니 돌기둥에 선명한 선들이 그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은 누군가 돌을 칼로 그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는데 아마도 이 지형들이 융기되기 전에 바닷속에 잠겨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해수면인 것 같습니다. 바다가 육지가 되는 그 순간을 이 성림의 돌들은 기억하고 있겠지요. 대성림을 보고 나오는 길,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려 그곳에 가봤는데요. 이곳의 소수민족인 산이족의 전통 공연이 한창입니다. 화려한 전통 복장의 이들은 이족의 한 갈래로 오래전 이곳 성림에 정착해 살았답니다.我们打学前的时候，老师带着我们一起来这个周围这里栽树和绿化。县上有一个中学，我们山区有一个中学，我们山区民族中学。县里面有一个中学，那个时候只有两所中学，但是我们响应县上的号召，所有的学生都来了，老师带着我们大概栽了1个多星期10来天，就是在周围搞绿化。 노래와 춤을 즐기는 샤니족. 세계 자연유산인 성림과 함께 이들의 전통과 문화도 함께 지켜지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오랜 시간과 자연의 위대함, 그리고 그곳의 순수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윈난 땅의 예술을 보고 갑니다. 왜 성난로자를 서서 노강이라는 이름을 지었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만해 다음에. 50块。 21살하고 18살의 신혼부부인데 에이. 드디어 제가 찾고 있던 차마고도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다시 찾은 윈난. 그곳은 여전히 감탄이 절로 나오는 대지의 예술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억겁의 세월이 빚은 신비로운 토린과 성림을 보며 저는 또다시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꼈죠. 구름이 끝없이 펼쳐진 그 땅에서 저는 오늘 또 어떤 풍경과 인연을 만날까요? 누장의 깊은 협곡에 이어진 세계에서 가장 높고 험하지만 아름다운 길 차마고도와 그곳에서 저마다의 문화와 언어를 지키며 공존하는 소수민족들, 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누장으로 떠나봅니다. 중국 내륙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윈난은 소수민족들의 이국적인 풍경과 때묻지 않은 자연이 있는 땅이죠. 특히 윈난의 서쪽, 남북으로 길게 흐르는 누장에선 다양한 소수민족들의 종교와 문화를 만날 수 있는데요.
뮤쿠에서 푸공, 푸공에서 공산을 지나 누장 최상료의 빙중로어까지 그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중국과 미얀마를 흐르는 누장, 즉 노강은 중국 서남부 최대 강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선 샤린강이라 불리는데요. 티베트 자치구에서 발원해 윈난 서쪽 높은 산들 사이의 깊은 협곡을 따라 흘러가죠. 소리가 엄청난데 과연 어떨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곳은 동방 대협곡 혹은 신비의 대협곡이라 불리는 누장 협곡의 시작점인데요. 누장의 웅장하고 거친 숨소리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아, 지금 이 풍경을 만나니까 왜 성난로자를 써서 노강이라는 이름을 지었는지 이해가 갑니다. 지금 보시는 이 노강은 티베트 탕구라고원에서 발원해서 여기 윈난성을 거쳐서 미얀마까지 흘러가는데 아마 저희는 그 긴 강에 지금 한 중간쯤에서 만날 수 있는 풍경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파른 물살을 일으키며 도도히 흘러내리고 있는 누장. 그 길엔 과연 어떤 풍경들이 숨어 있을까요? 강을 따라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차를 향해 달려듭니다. 아, 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아니, 你好. 哎，你们是在这做什么的？我们这里啊，做水稻最那个待客的啊，代课，就这么多节课。对，我带你过去。 바로 이곳 누장에서만 내려오는 강을 건너는 방법을 체험하는 것이라는데요. 강 양쪽에 루어서라고 부르는 두 개의 긴 줄을 걸어두고 도르래를 이용해 강을 오가는 거죠. 와, 보기만 해도 정말 아찔합니다. 누장하면 떠오르는 누장의 명물 세줄타기가 이렇게 관광상품화된 지는 최근의 일입니다. 준비는 간단합니다. 끈으로 몸을 동여매고는 그 끝에 도르래를 연결하면 끝. 아, 간단하네. 这一股线上面，这边，对，也要皱起来，就是这样，是吧？对。你这个圈。 오랜만에 다시 타보는데 잘 타질런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건너가 주는데 저는 오늘 혼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출발. 그리고 어느새 강 한가운데를 날아갑니다. 그러던 그때 도르래가 서버렸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제 힘으로 가야 합니다. 군 복무 때 했던 유격 훈련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아, 재밌기는 재밌는데 중간에 서버려가지고 당겨서 올라니까 되게 힘드네요.
원래 이 로소는 이곳 소수민족들이 과거 누장의 거센 물살과 험난한 지형으로 다리를 놓을 수 없었을 적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누장 위로 곳곳에 다리가 세워지면서 많이 없어졌지만 이렇게 로소가 남아있는 곳에선 여전히 많은 현지인들이 사용하고 있답니다. 멀리 있는 다리보다 로소가 가까이에 있고 빠르게 건널 수 있기 때문이죠. 로소엔 험한 지형에서 살아야 했던 현지인들의 치열한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에 누장을 찾을 때에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사세요. 여기 사람들이 리수족 사람들이 전통 복장을 입고 오는 무슨 행사가 있는 모양인데 내려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你好，你好，有什么活动吗？有什么？有什么？啊？有什么？那得结婚嘛，结婚。结婚？嗯。你们傈僳族的结婚？傈僳结婚。啊，现在。你们也跟啊嘛？啊？你们也去嘛？去哪？去上面的。去山上是吧？是。 누장에는 리수족, 바이족, 누족 등 10여 개 소수민족들이 자신의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티베트, 미얀마 계통의 산악민족인 리수족은 16세기경 누장의 협곡에 자리 잡았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 깊은 산속에서 농사를 짓고 생활하는데요. 재혼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아, 여기 분들하고는 이게 소수민족들이 또 다른 언어가 있다 보니까 말이 잘 안 통해요. 뭔가 대화를 좀 하고 싶고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 쪽 친척인지 아니면 신부 쪽인지 좀 물어보고 싶은데 대화가 잘 안 되는데 올라오는 길이 비가 와가지고 좀 막 미끄럽고 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조금 높은 곳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보니까 오늘 날씨가 흐린데도 안개가 껴가지고 저런 귀한 개석들이 마치 우리 인간의 세계가 아니고 신기해 온 것처럼 그런 신비스러운 느낌을 자아내니까 또 밑에서 보던 그런 풍경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나저나 한참 동안이나 산을 오른 것 같은데 아직도 갈 길이 멀었나 봅니다. 休息一下，哎呀，休息一下。往后了，哎呀，老了，那真的厉害。休息一下。在哪子来着？在哪子？在哪子？ 너무 힘들어서 부끄럽지만 할머니들 좀 쉬었다 가자 그랬으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쉬는 장소가 있다고 거기서 같이 쉬자고 그러시네요. 정말 할머니 말씀대로 조금 더 오르자 저절로 발길을 멈추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와, 야, 그림이다, 그림. 안개와 구름에 감싸인 고산과 누장의 모습.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풍경에 제 마음까지 차분해집니다. 이것이 요즘 말하는 힐링이 아닐까요? 그렇게
1100m에서 시작하여 1700m까지 2시간을 넘게 산길을 걸어 올라오는데 저 산 너머가 미얀마라네요. 그리고 드디어 도착한 곳은 바로 새신랑의 집입니다. 酒吗？酒吗啊？是不是酒啊？酒吗啊？酒吗啊？ 술은 아닌데. 단맛이 나요. 그러니까 그 감주 같은데 술 맛은 전혀 안 느껴지고. 되게 맛있는데요? 这不是酒啊？不是酒，只是我们这个地方少数民族的，那我什么结婚的时候喝这种茶了。 리수족 말로 아니 누누라고 불린답니다. 우유를 끓여서 만든 것인데요. 이곳에선 결혼식이나 잔치가 있을 때 이 음료수로 손님을 대접한다는군요. 아, 밥이다. 여기서 여기 그러니까 밥을 여기서 이렇게 찌네요. 네, 밥이에요, 밥. 다리가 조금 덜 익었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냥 이렇게 찜솥에서 밥을 이렇게 쪄서 오늘 대접할 모양이에요. 리수족의 결혼식은 보통 이틀 동안 행해지는데요. 신부집에서 결혼식을 한 후 신부는 친척, 친구들과 함께 신랑의 집에 온답니다. 这是这个新娘的家。 아, 여기가 신혼방인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서 신랑 신부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 사람도 많고. 아, 니하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응접실 같아. 불도 있고. 네. 这个是我来介绍，这个是新娘，这个新郎。 아, 이분이 신랑이고 이분이 신부고 이번에 결혼하셨던 분이시라네. 아, 안녕하세요. 니하오. 아,恭喜你们. 那请问一下，你是今年多大了？21. 你是今年多大？21, 18, 21살하고 18살의 신혼부부인데 我听说你是从那个下面路边住了，然后那个你结婚就过来山上是吧？那就我来的时候很辛苦啊，路就山上的路是吗？你不辛苦吗？我也很辛苦。还辛苦，但是现在已经结婚了，你就在这儿是吧？恭喜你，恭喜你。 리수족은 대부분 자유롭게 연애를 하는데 이들도 그렇게 만났다는군요. 신혼집은 바닥을 대나무로 엮은 전통 가옥입니다. 啊？吃饭？那这么多给我吃啊？啊， 이게 지금 저 먹으라고 갖다 주는 밥인데 이걸 어떻게 다 먹어요? 아, 谢谢，谢谢。哦，谢谢。这怎么吃啊？这里是手抓吃，用手吃，用手吃，不用筷子吗？不用筷子。你试一下，怎么吃？哎呀，爸爸，我的是这里吃啊。 아, 여기는 그냥 이 풍습이 손으로 이렇게 젓가락을 사용 안 하고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먹는 밥을 수조반이라고 하는데 리수족 최고의 손님 접대라 합니다. 저도 축하 의미로 신랑에게 한 입 더. 감사합니다. 谢谢. 这什么？肉汤. 돼지고기로 만든 탕이라는데요. 맛있는데요? 그냥 수육이에요. 비리거나 뭐 거부감 없이 그냥 그대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리수족이 손으로 밥을 먹는 건 풍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시작된 거랍니다.
친척, 지인들과 둘러앉아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그 기쁨을 나누고 축하를 전하는 거죠. 와, 정말 매일 이런 풍경을 참 보고 살게 되는 신랑 신부는 참 좋겠습니다. 부럽기도 하네요. 물론 지금 막 결혼한 신랑 신부도 부럽지만 이 풍경이 더 욕심나네요. 리수족은 대나무 통을 컵으로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새 신랑이 이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직접 감사를 전한다 합니다. 저도 좀 도왔는데요. 먼 길까지 온 신부 친척들에게 따라주는 이것은 아까 제가 먹은 아니 누누라는 음료수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위주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는 리수족 잔치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술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술 한 방울 보이지 않습니다. 我们这个地方是这样的，都是小宋民，我们傈僳族是都是西教的，西基督教的，不喝酒不抽烟的，只是结婚的时候喝这种汤，那也和就说那个酒一样的啊，是吧？啊，这样子呢。 원래 이곳의 리수족도 다신교였지만 19세기 미얀마에서 온 선교사들에 의해 기독교를 믿게 된 거죠. 와, 참 대단한 경사입니다. 이 땅을 어떻게 읽었을까? 이 경사에 이게 보면은 흙만 아니고 지금 굉장히 돌도 굉장히 많이 섞여 있거든요. 아, 참 이런 험한 자연을 이겨내는 참 리수족들의 그런 삶에 대한 집념이랍니까? 생존에 대한 본능이 참 정말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정말 걸을 수 있는 그런 경사가 아니에요. 척박한 산비탈을 일구며 수세기 동안 삶을 이어온 리수족. 그들이 강한 생명력으로 이 땅에 꽃피운 삶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再见，잘 먹었습니다. 아, 谢谢. 네, 내가. 清晨梦境也满月，还以为各自两点只能做蝴蝶，谁懂了我的琴弦唤我到 누장 협곡의 시작이었던 6호에서 후공, 공산을 지나 빙중로로 향하는 길. 멀리 눈 쌓인 까우리 공산도 보입니다. 빙중로에 가까워질수록 산길이 굽이굽이 이어지는데요. 그러더니 또 하나의 풍경을 선사합니다. 바로 빙중로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죠. 오호! 여기가 노강 제1만이에요. 어떻게 물길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지? 거대한 산에 가로막힌 누장의 물줄기가 돌아치면서 큰 굽이를 만들었는데요. 수억 년 전 이 땅이 융기하면서 형성된 이 깊은 계곡에 자연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걸작입니다. 이렇게 깊은 산속에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있다는 게 정말 놀랍고 신비할 따름입니다. 어떻게 저런 물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행이란 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편하고 사람들이 이제 편하게 갈 수 있는 여행이 있지만 이렇게 힘들고 먼 곳으로 이렇게 오면서 정말 좀 희귀한 자연, 그런 자연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또 이런 여행의 매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누장 상류에 위치한 빙중로는 까오리 공산의 설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전원마을이죠. 그리고 마을 북쪽 누장의 물결이 잠시 잦아드는 곳에 중국과 티베트를 연결하는 옛 무역로 차마고도가 이어져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그 길을 찾아갑니다. 빙중로를 지나면 양쪽이 바위 절벽으로 이루어진 협곡이 나오는데요. 이 거대한 절벽이 빙중로에서 티베트 차와롱 마을로 가는 차마고도의 관문이랍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기는 노강 여행에서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성문관이라는 지역인데 마치 자연이 더 이상 인간의 출입을 금지하듯이 거대한 수문장을 세워놓은 것 같은데 좋게 높이가 한 200~300m 정도는 되어 보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풍경을 지금 지나서 저희는 지금 노강 상류 쪽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숨겨진 자연을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와. 성문관 안의 숨겨진 길을 찾아 들어갑니다. 다리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길을 발견했는데요. 다리 좀 봐. 이게 가지마라고 돌로 막아놓은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옛날에 말들이 다니던 그런 다리 같아요. 이쪽으로 얼마나 많은 그런 마방들이 지나갔을까요? 지금은 옛날에 이런 차마고도는 이렇게 현실로 지금 남아있고 이제 옆으로 세 다리가 건설이 돼서 지금은 트럭들이 예전에 마방이 하던 일을 그렇게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저기 드디어 제가 찾고 있던 차마고도를 만났어요. 저 차마고도가 그 모 방송국에서 그 차마고도라는 다큐멘터리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 지금 노강 차마고도거든요. 협곡 옆으로 마치 한 가닥 실과 같이 길이 나 있습니다. 이 길엔 차와 말을 가지고 다리를 수없이 오갔던 마방의 고단한 삶이 묻어나 있습니다. 마방이다. 잠깐만요.等一下. 아, 你们是马帮的吗？你好。你好。你们是马帮的吗？是的。是马帮。但是我听说现在没有马帮啊。没有，现在。现在没有。那你们是什么？我们是这里公路不通，我们就还是很多那个粮食啊、米啊，从这个地方运过去，拖过去。没有公路就用马。马拖过去。就拖过去就回家的路是吧？那我跟你带一起走可以吗？可以。哈哈哈！谢谢谢谢。 드디어 차마고도를 걷습니다. 이 길은 기원전인 한나라 때 윈난성의 차와 티베트의 말을 거래하면서 시작됐는데요. 해발 2000m에서 5000m를 넘나드는 차마고도는 세상에서 가장 높고 험준한 교역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原来这个茶马古道有两条路，上面有一条路。以前大部分都是去上面是吧？因为那个上面路比较大，路好走。后来这个茶马古道，那个古道有点小。1958年的时候重新修了一次。那后来就西藏的人那个那马帮和那个德钦的马帮从这个地方，后来就1958年，后来就从这个地方经过。 마방뿐 아니라 이곳 사람들도 마을을 오갈 때 이용한다는데요. 이 위험천만한 곳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니 참 대단합니다. 정말 이 차마고도라는 게 저희가 환상 속에서는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은 어떻게 보시면 굉장히 소박할 수도 있는데 정말 아직까지도 이 험한 길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그런 삶의 숨결이 느껴지니까 너무 좋습니다. 비록 이 길을 보기 위해서 너무 힘든 길을 이렇게 달려왔는데 그 모든 피로와 힘듦이 한꺼번에 확 다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그 옛길에 숨겨진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산자락 아래 조용히 자리 잡은 이곳은 누족 마을인 우리촌입니다. 꼭 동화 속 마을 같죠? 마방을 따라 들어간 마을길도 참 정겹습니다. 나무로 지어진 집은 돌기와로 덮여 있네요. 그리고 드디어 마방이 한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아, 이 집인가 보네요. 이 집으로 쌀과 곡물들을 가져다 준 마방은 그 여정을 끝냅니다. 푸른 산들이 포근히 감싸안고 있는 마을은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哎，你好，你好，你好。现在做什么？做茶，打茶喝。打茶。对。是不是你请我喝的？好，谢谢，谢谢。 차마고도 그 길에서 드디어 차를 마시게 됐습니다. 아, 여기 왔으니까 이걸 만나네. 이거는 전차라고 예전에 딸이 지방에서 만들어지던 보이차의 한 종류예요. 이 차들이 굉장히 단단한데 아까 뜯는 거 보시면은 이런 차들이 아까 보시던 그런 마방들의 등에 실려서 티베트로 인도로 이렇게 갔었는데 또 이 차마고도 마을에서 이런 차를 다시 만나네요. 그런데 차 끓이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차잎을 끓인 물에 나무의 뿌리나 열매를 다져 만든 치요우에 야크버터와 소금까지 바로 수유차랍니다. 티베트에서 만들어 먹는 전통차죠. 아, 확 빼라고 이렇게. 아. 저도 만드는 걸 도우려 했는데 젓는 게 쉽지 않네요. 제가 하니까 이거 다 썼네요. 慢慢的下。 아, 慢慢的下。对，很快的上来。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좀 되는 것 같네요. 아, 과연 차 맛이 어떨까요? 티베트의 그 맛이 살아있을까요? 수유 차마. 아, 谢谢. 뭔가 다른 게 한 가지 들어갔는데 맛은 별 차이가 없어요. 예전에 먹던 그 맛입니다.
정말 이곳에 와서 이 수유차를 다시 먹어보게 되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很好喝，谢谢。多喝点。谢谢。 어쩐지 이곳에선 티베트가 한결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거는 티베트 불교 경전인데. 先生，你是藏族吗？我们是怒族。你是怒族。对。但是信的是藏这个传佛教。那个普教、喇嘛教是吧？对，喇嘛教。 재밌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네요. 여기 살고 계시는 분은 누족이라는 소수민족인데 지금 티베트 불교를 믿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서는 티베트인으로 여기서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티베트인이 아닌 다른 소수민족도 티베트 불교를 이렇게 믿는 그런 참 문화의 공동체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주거 형태 또한 다른 민족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가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튼튼한데요. 보통 이쪽에 2층은 창고 개념으로 많이 쓰여요. 지금은 아무것도 텅 비어 있는데 뭐 목재라든지 농작물 같은 거 보관하는 데로 쓰이는데 아마 통풍이 잘 돼가지고 뭐 썩고 상할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네 노화집처럼 보이지만 지붕을 덮은 건 돌입니다. 천장에는 환기 구멍을 뚫어놨는데요. 이렇게 누족은 그들만의 방법으로 오랫동안 삶을 이어오고 있죠. 어쩐지 이곳 사람들의 삶이 이 자연과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오늘의 여정은 누장의 사람들을 만났던 길이었죠. 거친 누장이 품은 그 땅과 사람들. 누장의 물살이 거센 이유는 아마도 이 풍광을 지키기 위해서였나 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풍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다리가 부들부들거리는데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분노하며 흐른다는 누장에는 그곳만의 독특한 삶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거센 물살 위를 세 줄타기로 건너는 사람들과 거친 누장의 대협곡이 품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무역로 차마고도,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만난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에선 티베트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비한 계곡이라 불리는 윈난 최고의 오지 두롱장으로 떠나는데요. 마치 천연 요새와도 같은 이곳은 세상을 등진 채 변하지 않는 자연과 사람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곳의 두롱족을 만나러 떠납니다. 제가 2011년까지 중국 윈난에서 5년 동안 살면서 정말 안 가본 곳 없이 다 가봤는데요. 유독 이곳만은 제 발길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원시 부족인 두롱족이 살고 있는 두롱장이죠. 오늘 그 길을 다시 도전합니다. 공산에서 시작한 길은 공당을 거쳐 두롱족 마을이 있는 디정당으로 향합니다.
누장을 거슬러 올라간 곳에서 공산을 만났습니다. 누장 줄기의 대협곡 속 그 첩첩산중에 자리한 이곳은 윈난성의 마지막 도시죠. (55개) 소수민족이 있는 중국은 전국적으로 155개 민족 자치지방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 중에 두릉족, 누족자치연에 속하는 궁산엔 15개 소수민족이 고유의 언어와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곳 거리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화려한 전통 복장을 입은 누족인데요. 예, 지금 사람들이 전통 복장 입고 제가 들은 바로는 선녀절이라는 그 노족 축제가 여기에서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것 같거든요. 哎，你好，你好，你们都是怒族是吧？是的。啊，那就这个仙女节是什么节日啊？仙女节。那农初节是。农初节是。 이들은 지금도 직접 짠 마직물로 옷을 지어 입는다는데요. 머리는 가는 등나무를 들은 후 천을 감싼다네요. 이들은 누장 근처에 가장 먼저 정착한 민족인데요. 거센 누장의 물결 탓에 그동안 외부와의 접촉이 많지 않았답니다. 때문에 자신들의 독특한 문화를 지키며 살아올 수 있었죠. 음력 3월 15일부터 3일간 행해지는 선녀제는 이곳 궁산에 사는 누족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지혜롭고 정절이 굳었던 아롱이라는 누족의 처녀를 기리기 위해서 유래했는데요. 선녀제 때 누족 사람들은 마을의 신성한 곳을 찾아가 각종 곡물들과 소나무 가지를 태워 제사를 드린답니다. 我再想问一下，这是给谁的？烧给山神。山神。山神，他先人。从阴雾下来嘛。那你们这种的话，你们想知道是那个希望是什么？希望许个愿了嘛，平安，平安，财运。是吧？之类的，连水丰收，养什么的养什么，还是希望山神保佑。 이곳 공산의 서쪽은 해발 5,000m가 넘는 가을이 공산으로 인해 차단된 두롱장, 즉 동룡강 지역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그 미지의 세계는 과연 어떨까요? 먼저 그곳을 안내해줄 친구를 만났습니다. 好久不见了。好久不见，你怎么样？样？我还行。啊，我也很好，我回韩国了。啊，对，3年不见。对。时间过得真快啊！你看我都老了。是，我也是啊。아 여기 제 오래된 친구인데 오늘 저 동룡강을 들어갈 건데 동룡강 가는 길도 험하고 그다음에 안에 아는 사람도 제가 적고 해서 이 지역을 정말 잘 아는 친구와 함께 같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깎아지를 듯한 산 사이로 길이 나 있습니다. 공산에서 두롱장의 관문인 공당으로 가려면 이 길을 6-7시간을 가야 한다네요. 조금 긴장되는데요. 그런데 바로 길이 험해집니다. 한쪽 벽에서 흘러내린 돌들과 흙으로 바닥이 온통 울퉁불퉁한 비포장 길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옆으로 설산의 황홀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와, 아니 어떻게 이런 풍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설산 앞으로는 깊은 골짜기가 장관을 이루는데요. 그 사이로 절묘하게 습지가 형성돼 있습니다. 자연의 작품이란 정말 사람이 상상하는 것 이상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처 산 아래에 천막이 보여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그쪽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你们是在这做什么的？找竹叶菜的。中药菜是吧？对。哦，那今天过来还是你们在这住啊？在这里住也可以。回家也可以。啊，都可以是吧？都可以的。那个是才采回来的那个。哦，这个是吧？哦， 이게 지금 아마 오늘 캐신 약초 같네요. 예. 이거 참. 这个下面只有药材是吧？上边的不是吧？上边的是它的那个苗子嘛。 이곳에서 치엠프라고 부르는 약초인데요. 요것이 6년 정도 된 거라네요. 약초꾼들은 이렇게 천막을 쳐서 눈과 비를 피하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는데요. 약초를 캐며 이곳에서 며칠을 지내기도 한답니다. 이 말린 약초들은 한방약의 약재로 쓰인다는군요. (3000m) 넘는 이곳의 고산지대에는 100여 종의 약초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길이 꽤 비탈집니다. 게다가 얼마 전 비까지 와서 꽤 미끄러운데요. 조심조심 내려갑니다. 그때 갑자기 멈춰선 약초꾼이 뭔가를 캐냅니다. 저는 무슨 산나물인지 알았는데 다 약초라는군요. 이거는 진짜 약초를 찾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냥 줍는 것 같아요. 정말 많아요. 그야말로 지천에 약초가 깔려 있습니다. 저 잠깐 사이 이만큼이나 캤어요. 네, 정말 많이 있네요. 이 정도면 수확이 꽤 좋죠? 이곳의 자연은 참 많은 것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된 길 옆으로 눈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여기가 해발고도가 한 3,300m 정도 되는데 눈이 아직까지 안 녹고 있어요. 불과 지금 이 길이 갈 수 있게 된 지가 며칠밖에 안 됐거든요. 이 길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눈이 쌓여 있답니다. 지금도 곳곳에는 눈이 녹아 흐르는데요. 꼭 폭포 같지 않나요? 눈 때문에 1년의 절반밖에 길이 열리지 않는 이곳. 하지만 그마저도 우기를 빼면 2~3달 정도만 통행이 허용된답니다. 그 길을 제가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눈사태가 있었는지 길 위로 흘러내린 눈 때문에 힘들게 움직이던 차가 그만 멈춰버렸습니다. 바퀴가 눈 속에 빠져 어쩔 수 없이 차를 다시 뒤로 빼고 차가 지나갈 부분에 돌들을 깔아 디딤대 역할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 뒤 눈이를 다져 평평하게 하는데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드디어 만난 두롱장. 이곳은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신비한 옥빛 색깔을 머금고 흐르는 두롱장. 티베트 고산지대에서 발원한 강물이 험준한 산맥 사이로 시원하게 흐릅니다. 이 두롱장의 물줄기를 따라 두롱족 마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기 위해선 강을 건너야 하는데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아! 아루! 危险！我也有点害怕。哦，危险！嗯，差不多有70-80米长的。 아, 이 다리를 지금 건너가야지만 다 저기 건너편 마을에 도착할 수 있다는데 일단 건너가긴 건너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이런 다리가 두롱강에 새로 다리가 건설되기 전에 그 물을 건너는 그 세줄하고 같은 용도로 사용되어 있는데 보기만 해도 지금 너무 아찔해 보입니다. 그러던 그때 현지인들이 저 보란 듯이 다리를 건넙니다. 이 흔들다리는 띠아오치아오라고 불리는데 두롱족들이 오래전부터 사용한 거랍니다. 아, 那过河吧，过桥吧。过桥啊？啊，过河过不了，过桥可以。过桥，加油！好，慢一点啊。好好好。 저도 친구 아루의 뒤를 따라가는데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다리가 흔들리는데 그때마다 제 다리도 후들거립니다. 아,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정말 아찔한 다리입니다. 지금 아래쪽에는 채 한 20cm밖에 안 되는 널판지가 지금 유일한 제 버팀목이거든요. 그 널판지를 지금 이 철사가 겨우 지탱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흔들흔들거리는데 지금 제가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는데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더 거세진 물살에 더럭 겁이 납니다. 흔들려. 밑에 물살이 너무 빠르니까 다리가 막 더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 같은 착시 현상도 막 들어요. 아찔하네요. 두롱족을 만나러 가는 길. 힘든 만큼 기대도 큰데요. 그래서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여기 두롱강 상류에 위치한 부하마을이라는 곳에 가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올해 안에 여기 두롱강 상류 쪽에 위치한 모든 마을들은 아래쪽에 충북 정부에 의해서 새로 지어진 집으로 모두 이주하게끔 지금 계획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면 다시 만나지 못할 그런 두롱족들만의 전통 문화와 그들의 생활 모습을 한번 만나보려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나검. 두롱족 하면 얼굴 문신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예, 여기 요 두롱광에 사는 할머니들 중에 한 60세 이상의 할머니는 거의 다 문신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마을마다 가면 다 만나실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연이 있길래 얼굴에 문신을 하셨을까 궁금해서 할머니 한 분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이곳의 두롱족들은 강 주변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80이 넘은 할머니는 이곳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지낸답니다. 할머니의 얼굴엔 문신의 흔적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이런 아픔을 통해 여자아이는 성인이 됐음을 알렸다고 합니다. 갑자기 할머니께서 뒷마당에 있는 나무로 저희를 안내하는데요. 웬일일까 싶었는데 이 가시로 피부를 찔러 숯이나 재에서 얻은 검은색으로 문신을 새겼는데요. 얼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나비 문양을 그렸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다른 민족에게 노예로 잡혀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행해졌다는 얼굴 문신. 그 문신에는 두롱족의 아픈 역사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시와 정계교 나가성 마스고 담만 동고 담만 정어 알동교 로시고 자빨 되쇼 매치 야콜 쩍콜 밀로 사로게 지와고 롬리 정 정점이 송사어 매치 김조라코 롬는 정점이 송 정때 먹으사 로게지 20세기 초까지 행해지던 이 풍습은 지금은 없어졌답니다. 그 아픈 역사 때문일까요? 두롱족은 정직과 신의를 가장 큰 미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간문도 잠그지 않고 살았다는데, 그런데 이곳은 좀 다릅니다. 분명 두롱족이 사용하는 건물이긴 한데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이곳은 과연 어떤 공간일까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건물은 두롱족들이 가지고 있는 곡간이에요. 이 곡간 안에는 이제 곡식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마을 사람 같은 마을 사람이라도 자기의 곡간만큼은 개방해 주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곡간을 가지고 있는 이 집에서 누군가가 돌아가셔야지 이 곡간을 열고 이 곡간에 있는 음식으로 조문객들을 대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네요. 평상 지금 저기 보시면 문이 굳게 잠겨 있어요. 이런 곡간의 이런 잠긴 문화도 어떻게 보면은 드롱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과 달리 이곳의 시계는 느리게만 흐릅니다.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간단한 점심을 먹은 할머니가 급히 외출 준비를 하십니다. 그런데 손에 드신 게 뭔가 했더니 세 줄 타기 할 때 쓰는 도르래입니다. 아마도 강을 건너실 모양이네요. 산길도 험한데 할머니는 혼자 어디를 가시려는 걸까요? 저희 일행도 함께 따라가 봅니다. 할머니는 80이 넘은 나이신데도 정정하십니다. 저 앞으로 강이 보입니다. 그리고 강 양쪽을 연결한 긴 쇠줄인 로소도 있네요. 이곳에서도 로서를 이용해 강을 건넙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산속에서 나무를 해오는 길인지 짐이 한 짐입니다. 이 강아지도 함께 세 줄을 타네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자아이들한테 했던 문신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젊은 여인네의 얼굴은 깨끗합니다. 뭐 하나 부러울 것 없이 사는 할머니지만 문신 없는 젊은 여인네의 얼굴은 부럽기만 합니다. 이제 할머니 차례. 세 줄을 타기 위해 몸을 밧줄로 묶어 도르래에 고정시키는데요. 그런데 나이도 많으신데 괜찮을까요? 제 걱정과 달리 할머니는 유유히 세 줄을 타고 강을 건넙니다. 자세도 아주 편안해 보입니다. 게다가 도르래가 중간에 멈추자 재빨리 손으로 줄을 당겨 이동하시네요. 와, 정말 대단하죠? 자, 출발하겠습니다. 누장에 이어 두 번째로 타는데요. 그때보다 더 신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브레이크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방귀를 나르는 기분이에요. 정말 상쾌하고 시원한데 이게 속도 조절을 잘 못하면은 줄을 당겨서 와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든데 너무 재밌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강 건너 아랫마을에 왔는데요. 바로 아들 집으로 가시는 거라 합니다. 원래 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몇 년 전 일거리를 찾아 이곳으로 내려왔답니다. 是他的儿子吗？啊，怎么不在一起呢？不想在。啊，老了就不习惯了，下来是安静的。老了是安静的。啊，这里就人多。这是豆种植是吧？啊。 할머니는 오랜만에 아들도 볼 겸 밭에 심을 콩 종자도 얻을 겸 해서 아들네 집을 온 거죠. 이곳에서 식료품 가게를 하는 아들은 할머니에게 줄 물건들을 챙깁니다. 모자지간에 서로 많은 얘기를 나누진 않지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새 봉지 안에 물건이 한가득 담겼습니다. 아이고, 아드님이 엄마 드시라고 이것저것 좀 많이 챙겨주셨네요. 밀가루도 있고, 뭐 양념도 있고, 우유도 있고, 이래요. 오랜만에 아들을 보고 온 할머니는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집에 오자마자 아들에게 받은 콩 종자를 할아버지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받은 것도요. 먼 곳에서도 이렇게 부모를 챙기는 아들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저 뿌듯한가 봅니다. 두 분이 너무 다정해 보이세요. 다시 할머니를 보기 힘들겠죠? 할머니마저 이 땅을 떠나시면 얼굴의 문신과 함께 두롱족의 문화는 또 얼마나 많이 사라질까요? 뜻모를 허전함이 가슴 한편에 밀려옵니다. 현재 중국 내 7천여 명 남아있는 두롱족은 원래 두롱작물을 마시며 사는 민족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강 옆에 사는 두롱족의 젖줄은 다름 아닌 바로 이 물입니다. 두롱족의 지혜가 돋보이는 상수도 시설이죠. 마을을 내려오는 길에 독특한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바로 풍부한 두롱장의 물을 이용한 물레방아입니다. 두롱장에 물살을 안고 빙글빙글 잘도 돌아갑니다. 아, 이게 물레방아로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지금 맷돌로 옥수수를 간다는데요. 맷돌이 우리네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와, 정말 신기하죠? 요 막대기가 위에 통을 톡톡 치면
거기서 옥수수가 하나씩 떨어지면서 갈리는 거랍니다. 꽤 과학적인 설계죠. 那你们做这个全部要下完的要多久啊？明天这3个月可以有。明天就可以。啊，要明天可以行了。啊，是吧？要多长时间？几个小时？1晚上嘛，1晚上就是。一个晚上就可以了，是吧？啊。 주식인 옥수수를 가는데 한번 튀긴 것을 사용해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한답니다. 삶의 지혜가 묻어나는 두롱족의 맷돌입니다. 那时候就这个村子人都下去是吧？对对。那就这个村子的人不在，这个盘子也不要了。那这以后搞牧场是吧？对。那再见。再见。啊，再见。 중국 정부의 이주 정책에 따라 사람들이 떠나야 한다는 이곳의 두롱족 마을. 현대화와 개발이란 이름 속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세상 밖으로 나가면 이곳이 너무나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폭포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온천 분수 같아요. 온천수가 저렇게 품어져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그림이 아니고 이런 대리석을 그대로 절단해서 이 마치 수묵화처럼 보이는데 특히나 이런 그림들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니까 자연 풍경들도 덩달아 같이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윈난 서북부의 깊은 산속, 바깥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저는 여전히 욕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두롱족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기이하고 독특한 화산 풍경이 있는 통총을 찾아가는데요. 그곳에서 발견한 차마고도의 또 다른 길.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석이자 천국의 한 조각이라 불리는 비치, 즉 옥을 구했던 길입니다. 자, 오늘의 여정은 그 보석길입니다. 곁에 있어도 보고 있어도 항상 그립다란 말이 있죠. 윈난은 저에게 그런 곳입니다. 치열했던 삶에 위로가 되었던 그곳의 마지막 여정은 윈난의 숨겨진 보석길을 따라 통총에서 따리로 이어집니다. 미얀마와 인접한 국경 도시인 통총은 중국에서도 유명한 화산지대입니다. 이곳은 중국에서 화산이 가장 많이 밀집돼 있는데요. 유라시아 대륙판과 인도 대륙판 중간점에 위치해 지각 운동이 일어나고 화산이 수시로 분화했던 거죠.
그 모습을 제대로 보기 위해 동력 행글라이더를 타기로 했습니다. 되게 설렙니다. 이곳은 약 300년 전까지 화산 활동이 활발했다 합니다. 이 넓디 넓은 지역에 90여 개의 휴화산이 저마다 자태를 뽐내며 하늘 높이 우뚝 솟아 있답니다. 위에서 보니 화산 분화구의 모습이 뚜렷이 보이네요. 그 깊은 구멍에 수억 년 전 지구의 비밀이 간직돼 있습니다. 뜨거운 수증기를 내뿜는 이곳은 통총 화산지대의 또 다른 명소입니다. 열애, 즉 뜨거운 바다라 불리는 온천지대죠. 수많은 온천과 기천이 자리하고 있는 이 지대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와. 아까 저기 아래쪽부터 유황 냄새가 계속 나고 왔었는데 지금 여기 와보니까 물이 100도씨는 넘는 것 같아요. 여기가 화산지대다 보니까 물이 이렇게 온천수가 이렇게 뜨거운 온천수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짧은 옷을 입고 있는데도 지금 안에서부터 벌써 지금 땀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와, 이 펄펄 끓는 온천수를 이게 지금 눈으로는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열기라든지 정말 진한 유황 냄새는 제가 전달을 해드릴 수 없는 게 너무 아쉬워요. 어우, 대단하네요. 이런 온천수를 만나다니. 이곳 온천 중에서 가장 온도가 높다는데 자그마치 102도나 된답니다. 마치 누군가 밑에서 불을 지피는 것처럼 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죠. 都是煮了吗？都是蒸熟的。那个鸡蛋呢？鸡蛋10块一串，也是熟的了。熟的是吧？那个那边就熟的。在那边蒸熟的。到上面有一点。 지금 여기서 땅콩, 감자, 메추리알, 그다음에 달걀까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래에서 온천수 증기가 지금 뜨거. 예, 온천수 증기가 올라와서 지금 여기서 그대로 바로 증기로 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계란을 샀는데 과연 온천 증기에서 찌는 계란의 맛은 어떨까? 여기서 한번 쪄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 여기 열기가 대단한데요? 뜨거. 와, 김이 저도 익히겠네요. 한 5분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뜨거. 오늘 뜨거운 맛 제대로 봅니다. 자, 이제 온천 증기에서 계란을 다 쪘는데 잘 익은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보통은 온천물에 계란을 삶는데 온천 증기로 찐 건 맛이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냄새는 조금 색달라요. 유황 냄새가 조금 나네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글쎄요, 뭐 신선한 맛 말고는 집에서 찐 계란이 다른 것 같은데 그냥 기분 차이인 것 같습니다. 푸른 산에 둘러싸여 있는 이곳엔 온천 구역만 80여 개가 있는데요. 특히 이곳 온천은 피부병, 부인병 등 각종 질병에 효과가 좋아 많은 이들이 찾아온답니다.
오, 지금부터 열기가 정말 대단하거든요. 지금 저기 보시면 물이 펄펄 끓어오르는데 아마 최소한 온도는 한 90도 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도처에 뜨거운 물이 샘솟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곳 온천의 반 이상이 수온이 90도가 넘는답니다. 여기는 큰 냄비 같아요. 예, 정말 그 가스레인지에 올려진 큰 냄비 같이 팔팔 끓고 있어요. 열기가 정말 대단해요 지금. 가까이 손을 가까이 가 엄두를 못 내겠어요. 이 온천은 구슬을 뿜어내고 옥을 토해낸다 해서 진주천이라 불리는데요. 그게 바로 이 물방울들을 말하는 거랍니다. 중국 사람들은 정말 이름을 기가 막히게 잘 짓는 것 같습니다. 저게 지금 현재 자연 그대로의 지금 온천의 모습인데 예전에는 다 똑같은 저런 모습이었겠죠. 지금 저쪽 앞에서 봐온 것들을 이제 여기가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사람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데,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저기 보시면은 사람들이 막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여기도 아마 몇 년 지나지 않아서는 똑같은 자연적인 모습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와, 이거는 폭포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온천 분수 같아요. 온천수가 저렇게 품어져 올라오고 있어요. 열애지구엔 이런 기이하고 진기한 풍경들이 많아 화산 지질박물관이라 불리기도 한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은 온천수가 뿜어져 올라오고 있어요. 마치 종유석이 아래쪽에서 위쪽을 향해서 자라듯이 지금 온천수가 분출이 되면서 그 유황 성분이 이렇게 차례차례 쌓여서 마치 지금 탑을 형성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5년 전에 올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안 높았거든요. 제가 지금 어림잡아서 한 10cm 이상은 한 5년 사이에 그렇게 더 자란 것 같아요. 앞으로도 너무 기대됩니다. 얼마만큼 자랄지. 통총의 화산지대에서 살아 숨쉬는 지구의 뜨거운 숨결을 느낍니다. 통총은 화산이라는 특이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유명한 것이 또 있는데요. 바로 빛이, 즉 옥입니다. 중국의 명청시대부터 옥은 통총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옥 원석의 집산지로 이름을 떨쳤죠. 특히 통총 중심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이 작은 시골 마을 허순엔 그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답니다. 이 전부 다 옥이에요. 이쪽 거리 전체가 지금 옥을 파는 거리인데, 예, 여기도 옥이고, 이쪽은 또 색깔이 조금 달라요. 황옥 같고, 예, 이 옥 안에는 뭐 비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기 그 옥을 만드는 재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표면에 조금 갈아가지고 여기 안에 옥이 있는 걸 보이죠? 라오반, 니하오. 중국에선 옥을 나라의 돌, 즉 국석으로 정할 만큼 귀하게 여겼죠. 这个是翡翠吗？这是翡翠的毛料。毛料。对。这是那这里腾冲的还是其他的地方的？缅甸。缅甸过来的。对。缅甸的原料是为什么那个缅甸拿过来的？因为这个翡翠全球就缅甸一个地方产。那个就是中国人喜好翡翠。 把翡翠从缅甸毛料买进来，再加工，再销往全球各个地方、各个市场。 이들은 명나라 때부터 서부 차마고도 길을 통해 미얀마, 인도 등지로 나가
옥원석을 사가지고 와 이곳에서 가공했답니다. 이 가공된 보석은 마방에 의해 가깝게는 따리와 쿤미, 멀게는 베이징, 광동 등지로 팔렸던 거죠. 되게 많아요. 지금 거리마다 이렇게 한 10몇 개는 있는데 이것도 아마 미얀마에서 수입된 거지 않을까 싶은데 这个也是从缅甸进口的吗？对。你看像这种的话，它就是看它的光纤，看它的光纤，然后越透的那说明水头是越好的。 반투명으로 이렇게 녹색을 띠는 비치는 옥중의 왕이라 해서 최고로 친답니다. 신기해요. 이런 식으로 돌 속을 볼 수 있다는 게 이 빛 하나로 그다음에 빛에 따라서 색깔이 계속 변한다는 게 되게 신기해요. 예로부터 옥은 중국에서 권력과 부귀를 상징해 팔찌나 목걸이 등으로 만들어 몸에 걸고 다녔죠. 그런데 이 비치는 녹색만 띠는 게 아니랍니다. 黄翡、绿色、紫罗兰、红翡，有4代主色。4代主色。对。还有那个黑色的呢？黑色就是墨翠。墨翠。它越黑的越好，就像墨水一样的，黑的更好。但是它在强光灯打进去的时候是绿的，非常有。 많은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 검은색을 띠는데 불빛을 비추니까 정말 녹색이 보이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옥을 구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면서 화교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했는데요. 또한 그들 중에는 옥으로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도 있었답니다. 찾았다. 비치 대왕. 여기가 그 화순에 보면은 예전에 비치 대왕으로 유명했던 분들이 계시는데 춘시성을 가진 분이 굉장히 유명해서 그 춘시성을 가진 분의 한번 생가를 방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은 이곳 허순과 중국 근현대사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라는군요. 대문부터 되게 기대하게 만듭니다. 오래된 집이네. 니하오. 여기 보시면은 그 춘씨 어르신 이름이 춘진푸라고 부르는데 그분의 일대기라 여러 가지 업적들을 이렇게 벽화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청나라 말에 세워진 이 집은 당시 모습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데요. 역시 부호답게 집이 으리으리합니다. 아마 여기는 그분을 모시는 사당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사당 같고, 이분이 그 1900년도 초반에 미얀마로 넘어가서 옷 가공 기술을 전수받아서 이쪽으로 와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한 여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춘진푸 선생의 아마 사진 같습니다. 생가에는 지금도 그분의 후손이 살고 있습니다. 他是春金福先生是吧？哎，是的。那春金福本人，我们是第5代的子孙。后孙是吧？对，是外孙。这个文化方面也很有帮助的。那在后阶段，他就是确定又回来定居的时候呢，他又办了一个图书馆，把所有的资产全部捐赠和顺图书馆，是这样子的那现在你们那个春先生的后顺，现在你们做什么？现在呢，我本身还是一样做翡翠，那么支系出去有很多的亲人，有些都在国外了，美国了。 빛의 대왕이라 불린 대부호의 집이라 화려할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소박합니다. 이 집이나 여러 가지 구조들은 예전에 청나라의 양식을 지금 그대로 사용하고 그런 기품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가운데 마당을 중심으로 사방이 모두 2층 건물로 둘러싸여 있는 중국 전통 가옥 사업원입니다. 색바람 목조 건물이 참 고풍스럽습니다. 미얀마에서 크게 성공한 춘준푸 선생은 바로 자신의 아름다운 고향에 눈을 돌렸습니다. 고향의 발전을 위해 많은 사업을 펼쳤는데요. 특히 교육에 관심이 많던 그는 70살에는 마을 도서관을 여는데 힘을 쓰기도 했답니다. 고풍스럽다. 역시 중국의 시골 도서관 중에 으뜸이라는 이름이 붙을 만하네요. 허순 사람들의 자랑인 이 도서관은 중국에서 가장 크고 오래됐다고 합니다. 这个图书馆是1928年由本乡的黎面华侨集资创办的。这图书馆的前身一起的是吧？对对对，一起的。它是很多的华侨，它是为了改变家乡这个文化，另外一个是改变这个思想。因为在他们老一代的华侨就是在外做生意，他就感觉没有文化这个比较艰辛，所以他就赚了钱，慢慢的要建这一个图书馆。 希望以后用文化、用知识来改变他们的命运，他就建了这个图书馆。所以现在很多人庆颂的是吧？对。 또한 허순 출신의 화교들은 너도 나도 구하기 힘든 책들을 이곳으로 보내왔는데요. 哇，这里面就藏有很多老书啊。对，这些老书都是原来华侨 自己精整过来的哦，好，你可以看看，有好多书啊，对，有1万多册古籍，总的有8万多册，哦，那么多，对，都是那个你们这里的华侨送过来的是吧？也是一样的，对，这就是我们过去哦，过去我们叫腾越，你看光绪年间的，介绍我们腾冲历史的，你看他就说到 腾冲明朝明卢川，你看，这是说明代的时候邓子龙。 이게 전부 다 100년 전에 쓰던 그런 한자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고대 한어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읽을 수 없는 그런 자료라고 합니다. 저도 몇몇 한자는 보이는데 그 한자 전체를 이해하기에는 참 어려운 자료인데 그 굉장히 100년이 넘은 귀중한 자료로 이렇게 참 보여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중국 문화 대혁명 시기에 고문서가 적지 않게 불태워졌지만 지금도 중국에서 손꼽히는 도서관이랍니다. 춘준푸 선생은 보석의 길 그 끝에서 도서관이라는 꽃을 피웠던 겁니다. 저는 이때까지 운남성에 자마고도만 존재하는 거로 생각하고 그쪽으로만 여행을 했었는데 미얀마에서 이곳 통총으로 이어지는 그런 보석길이 존재한다는 걸 오늘 알게 됐고 그런 보석길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미얀마라든지 다른 곳으로 진출을 해서 어떻게 보면 부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그 부가 자기 개인 자신뿐만 아니라 그 부를 측정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후대 그 다음에 자기의 고향을 위해서 다시 고향의 문화 발전과 후학들의 그런 교육에도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이번에 이런 도서관을 안에 구경을 하면서 그런 선조의 그런 정신들이 느껴져서 정말 저는 오늘 여기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이곳의 고즈넉한 길을 다시 걸어봅니다. 멀리 있어서 더 깊었던 이곳 화교들의 고향사랑,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통총에서 시작한 보석길은 윈난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따리로 이어집니다. 따리는 앞으로는 중국의 담수호 중에서 7번째로 크다는 얼하이 호수를,
뒤로는 해발 고도 4,000m가 넘는 창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혜의 자연 환경 때문이었을까요? 당나라 때는 남조국, 송나라 때는 따리국이라는 독립된 나라의 수도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따리는 윈난과 티벳, 미얀마를 잇는 교통의 중심지이자 경제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차마고도의 출발지가 바로 이곳 따리입니다. 네, 이곳 따리는 원나라 쿠빌라이에 의해서 점령되기 전까지는 중국이 아닌 따리국이라는 나라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지금 운남에서 티베트로 이어지는 그런 차마고도의 중요한 병창기지로서의 역할을 했던 곳이거든요. 그 나라의 수도의 예전의 모습을 지금 안에서 간직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일지 들어가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발 고도 2,000여 미터에 위치해 있는 따리의 주인은 윈난성에 있는 26개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바이족, 즉 백족입니다. 스스로 하얀 사람들이라 부르는 그들은 옷과 장식에 주로 흰색을 사용합니다. 따리는 그런 백족의 나라입니다. 윈난하면 차마고도죠. 그 차마고도의 출발지가 바로 이곳 따리입니다. 그 차 중에서도 윈난을 대표하는 차는 푸얼차, 즉 보이차입니다. 보이차는 윈난 남부지방에서 생산된 발효차로 흑차의 일종입니다. 여기 따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기 운남성의 남쪽 지방에서도 차가 많이 생산이 되지만은 따리 자체에서도 차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됩니다. 특히나 여기 따리에서 생산되는 차 일부는 또 여기서 따리에서 출발하는 차마고도를 따라서 리장 샹그릴라를 따라서 티베트로 들어가는 차마고도의 병창기지 역할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곳 따리 같은 경우에도 차마고도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윈난 남부지방에서 생산된 푸얼차는 윈난성의 중심지인 이곳 따리에서 티베트로 인도로 가는 차마고도 대장정을 시작했던 겁니다. 물론 따리가 교통의 요충지이자 물류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저건 뭐지? 술을 놓아 만든 액자를 파는 곳인가 싶어서 들렀습니다만 와, 이게 되게 신기하네. 아, 老板你好。你好。我请问一下，这是什么东西呢？这个是大理石。大理石是吧？大理石，它就是这一种，你看，它原石就这一种，就这一种。啊。就是给它切成片。切出来的，切出来的，就是这样的。切出来，你看，切成这种片，然后打磨。不是，这个不是花呀。不是，这种就是原石，然后这种切片。切片打磨出来自然的，自然的一块石头。 저는 그림 같아서 너무 신기해서 들어와 봤는데 이게 그림이 아니고 이런 대리석을 그대로 절단해서 이 마치 수묵화처럼 보이는데 특히나 이런 그림들은 대리석을 절단해서 이렇게 액자를 만든 거라네요. 되게 신기합니다. 우리가 건축 자재로 많이 쓰고 있는 대리석의 어원이 이곳 따리에서 연유한 것이란 걸 처음 알았습니다. 따리 뒤편에 있는 창산은 세계적인 대리석 산지라고 합니다. 동양의 스위스로 불리는 따리는 한여름에도 폭염이 없고 겨울에도 온화한 기후를 유지합니다. 이 때문일까요? 따리 사람들은 유독 꽃을 키우고 화원을 가꾸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기도 장미가 있네. 장미가 여기 왜 있지? 你好，老板。这
就是玫瑰花是吧？对对对。我们玫瑰也是可以吃的吗？可以吃的。怎么做啊？玫瑰花可以煮鸡蛋，可以煮掉磨汤。汤也可以做，鸡蛋饼也可以做是吗？ 꽃잎을 음식 재료로 사용하다니 보는 것만으로는 성에 안 찼던 모양이죠. 那我想问一下，那个玫瑰花为什么你们可以吃的吗？因为这本身的话，我们大理这边当地的特色的菜就是。当地的特色的菜，原来那个是用下来的是吧？对对对对。 딸이를 찾는 사람들은 꽃잎을 이용해 만든 음식을 꼭 맛보고자 합니다. 그건 아마도 딸이를 시각이 아닌 미각으로 기억하고픈 사람들의 욕심 때문이겠죠. 장미꽃을 이용한 조리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장미전입니다. 이번엔 탕. 우리로 치면 장미국을 만드는 건데 끓는 국에 장미잎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각에 앞서 시각적인 효과가 먼저 입맛을 돋우는데 맛은 어떨까요? 젓가락으로 집어보는 꽃잎의 느낌은 특별했습니다. 마치 젖은 종이를 집는 느낌? 장미향은 느껴지는데 이게 뭐 특별한 맛이라기보다는 그 꽃잎을 씹는 느낌은 되게 좋습니다. 꽃잎이기 때문에 식감은 되게 좋아요. 네. 제가 딸이를 방문했을 때는 마침 바이족의 가장 큰 명절인 3월가가 열리는 때였습니다. 3월가가 열리는 시기엔 바이족을 비롯한 윈난의 소수민족들은 시장을 열어 물자를 교류하고 축제를 벌였는데 아직도 그 전통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죠. 때문에 이곳에는 물건 보는 재미보다 여러 소수민족들을 만나는 재미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한복판에서 익숙한 음식이 눈길을 끕니다. 꼭 우리네 총각김치 같죠? 아주머니가 한 조각 주셔서 받아 먹는데 그 맛도 우리 김치랑 똑같을까요? 우리 짬뽕이랑 똑같대요. 우리네 김치 맛이랑 똑같아서 혹시 한국에서 배운 건 아닌가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바이족은 다른 소수민족과는 달리 맵고 짜고 신 음식을 잘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네 식성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김치 종류가 팔리는 거겠죠? 자마고도 중심지로 온갖 물건이 모이는 이곳. 옥이 빠질 수 없겠죠? 장이 서는 중심가엔 옥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你好，缅甸的人。对，啊，会说汉语。对，仰光。仰光是吧？对。어, 미얀마 양곤에서 오신 분인데 중국말이 되셔가지고 저하고 대화가 돼요. 那一年一直过来这里吗？ 아, 그 대리에서 3월가라는 그 축제 때 큰 시장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미얀마에서 생산되는 이 옥을 팔기 위해서 미얀마 양곤에서 오셨다 그러시네요. 중국으로 비치를 팔러 오는 미얀마인들. 차이니스 드림을 꿈꾸며 중국으로 온 인구가 1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니 지금의 보석길은 또 다른 세상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빛집 하시는 분들은 모두 미얀마 분들이세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중국과 미얀마를 연결하는 또 이 보석길의 다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때 번성했던 시장이 지금은 1년에 한 번밖에 열리진 않지만 그런 영광을 누렸던 그 시절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옥의 최대 생산지는 미얀마지만 옥 가공의 중심지는 통총입니다. 차마고도를 통해 통총에서 이곳 다리로 온 옥은 중국 전역으로 보내지죠. 보석길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미얀마에서 시작하여 통총을 거쳐 중국 전역으로. 차마고도가 그랬듯이. 신비한 끌림으로 제 발걸음을 이끌었던 윈난에서의 여행이 이제 끝이 납니다. 중국 오지에 자리 잡은 윈난. 그곳엔 문명의 혜택이 주는 편리함은 적지만 그런 불편함을 다 잊을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자연과 소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